CCTV 관제실의 젊은 직원 하나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준호. 입사 2년차 막내 직원이었죠. 오전 10시 23분.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된장찌개를 손으로 주워 담으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이 과장.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벽 4시, 서울 종로 전통시장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철수는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45년. 이 좁은 가게에서 보낸 세월이었어요. 벽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철수와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딸 지연의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도 잘 지켜볼게. 철수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하는 아침 인사였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자 깊고 진한 발효 향이 올라왔어요. 이 냄새,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냄새일지 몰라도 철수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31살에 시작한 된장 사업. 처음엔 아내와 함께 꿈을 꾸었죠. 우리 전통 된장으로 최고가 되자. 작은 좌판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은 반짝였어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나한테 된장 냄새 난다고 놀려. 어린 지연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던 날, 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의 직업이 딸에게 상처가 되는 순간이었죠. 지연아, 이 된장이 너를 공부시키는 거야. 아빠는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배지 않게 딸을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멀찍이 서서 머리만 쓰다듬었죠. 지연은 똑똑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던 날, 철수는 처음으로 대성통곡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아빠, 나 검사 됐어. 아빠, 나 판사 됐어. 아빠, 나 대법원장 됐어. 딸의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꼈어요. 된장 냄새 나는 아버지와 대한민국 최고 법관인 딸.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공식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는 건 당연했어요. 지연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요. 괜찮아. 내가 뭐 그런데 가서 뭐 하겠어. 철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상에서 며느리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님, 민준이 부탁드려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날 이후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살 손자 민준이를 직접 키우게 된 거예요. 지연은 대법원 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할아버지, 나도 엄마처럼 법관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는 뭐든 할 수 있어. 철수는 손자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된장을 담그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관절염이 심해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아? 나이가 몇인데.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가 사법연수원 다니는데 내가 쉴 수가 있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고 손가락은 점점 더 뒤틀렸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된장국 끓여줄게. 그거 먹으면 힘이 날 거야. 할아버지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된장 냄새. 누군가에게는 구린내일지 모르지만 민준이에게는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철수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내일
민준이의 사법연수원 수료식.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법원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된장 냄새가 나는 늙은이를 보고 민준이가 창피해하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철수는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손에서 나는 된장 냄새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비누로 3번, 4번을 문질렀어요. 하지만 45년간 몸에 밴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이는 이해해줄 거야. 철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철수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두부는 한 입 크기로 자르고 파는 어슷하게 썰었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아프게 쑤셨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민준이 이거 먹고 힘내야지.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된장찌개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욕과 수치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철수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손자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서울고등법원 최상층. 한석의 사무실은 권력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수억 원짜리 골동품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과 훈장들.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었죠. 새벽 5시. 한석은 이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빌어먹을. 누가 감히.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젯밤 익명의 내부 고발 문건이 대법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0년간의 비리, 수십억 원의 뇌물, 조작된 판결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하지만 20년 전의 한석은 달랐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언론은 그를 천재 법조인이라고 불렀어요. 초임 판사 시절, 그는 정말로 정의를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웠죠.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살만한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던 날, 한석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의의 수호자였습니다. 변화는 1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대기업 상속 분쟁 사건. 1조 원이 걸린 거대한 소송이었죠. 어느 날 밤, 한석의 집으로 검은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5억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단 한 번만입니다. 판사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요. 한석은 고민했어요. 밤새 뒤척였죠. 하지만 결국 단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그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정의를 향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첫 번째 뇌물은 두 번째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어느새 한석은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전국의 로펌들이 그에게 줄을 섰습니다. 판결을 사고 파는 브로커가 된 거죠. 한석 판사님, 이번 건도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죠? 10억입니다. 한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탐욕스러운 미소였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는 수백억이 쌓였습니다. 강남의 빌딩들, 제주도의 별장들, 모두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야. 언젠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꿈, 법정에 서는 꿈. 한석은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부장 판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야? 김서기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판사님의 비리 자료를요. 쾅.
한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 배신자 놈. 내가 그 놈을 얼마나 키워줬는데. 김서기관은 한석의 최측근이었어요. 10년간 함께 일했죠. 비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한석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부 고발 문건은 대법원장에게 전달되었고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석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민준의 사법연수원 수료식 날. 한석은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에게는 지옥의 불길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 절대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장 판사님, 법원 앞에 노인 한 분이 와 있습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김민준 연수생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김지연 대법원장의 아버지요. 한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지연 대법원장.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절대 들여보내지 마.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한석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김지연, 내가 나를 건드리려 하는 거냐?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20년 전 정의를 꿈꾸던 청년 판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은 것은 탐욕과 공포에 찌든 괴물뿐이었죠. 한석은 서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항불안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잡히면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가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몰락인가요. 창밖으로 법원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구부정한 노인 한 명이 보온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죠. 한석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 노인이 왜 저렇게 불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는 몰랐습니다. 저 작고 초라한 노인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도화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몇 시간 후 자신이 저지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모든 것을 끝장낼 거라는 것을요. 한석의 손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대법원 최상층. 지연의 집무실은 위험과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태극기와 법전들, 그리고 텅 빈 가족사진 자리. 그 빈자리가 그녀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죠. 새벽 6시. 지연은 이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법관, 여성 최초의 대법원장.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끝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 낡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된장 항아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지연의 손가락이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한 게 30년 전. 엄마, 왜 우리 아빠는 된장 냄새가 나? 초등학교 3학년이던 지연이 울면서 물었어요.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너희 아빠 구린내 난다고.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던 아버지. 그 모습이 뇌리에 박혔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우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어린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공부로 신분을 바꾸겠다고. 된장 냄새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녀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손가락이 굳을 때까지 글씨를 썼습니다. 눈이 충혈될 때까지 책을 읽었죠. 지연아, 밥은 먹고 공부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고시 여성 최연소 합격,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하지만 그럴수록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내 취임식에 가도 되니? 10년 전 고등법원 판사 취임식 때였어요.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연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공식 행사예요. 드레스 코드도 있고 다음에 집에서 축하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상처받은 것이 분명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아빠가 뭐 그런데 가서 뭐 하겠니?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딸로서의 자신과 법관으로서의 자신이 충돌하는 소리였죠. 대법원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행사마다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가지 않았죠. 대법원장의 아버지가 된장 장수라니.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법원장님, 장한석 부장판사 비리 건이 심각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증거는? 내부 고발자가 완벽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10년간 수백억 원의 뇌물수수, 판결 조작, 전부 입증 가능합니다.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법관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죠. 즉시 수사를 개시하세요. 성역 없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서랍 속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문득 아들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제 수료식 축하해 주신대요. 어제 민준의 전화였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법원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버지가 법원에 온다. 그것도 수많은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에. 안 돼. 말려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준비하셨을 테니까.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5세.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는 딸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법원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된장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구부정한 허리를 한 채로. 미안해요, 아버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았어요. 대법원장은 울 수 없으니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법원장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상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민원 접수를 전면 차단했다고 합니다. 장한석 부장판사의 지시로요. 지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민원 차단. 왜? 아마도 비리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법원에 가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차단되었다면 혹시 오늘 아침 노인 한 분이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CCTV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그 순간, 대법원장 김지연이 아닌 딸 김지연이 폭발할 겁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장한석,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정의의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된장 냄새를 부끄러워했던 한 딸의 참회와 분노가 있을 겁니다. 지연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서울고등법원 지하 1층. CCTV 관제실의 젊은 직원 하나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준호. 입사 2년차 막내 직원이었죠. 오전 10시 23분.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된장찌개를 손으로 주워 담으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이 과장.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지. 그는 즉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USB에 복사했죠. 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김민준 연수생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김민준이 대법원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준호의 아버지도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거든요. 노인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참을 수 없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날 밤 11시, 준호는 익명으로 주요 언론사 5곳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영상 파일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죠. 서울고등법원 된장 할아버지 모욕 사건. 제목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속보. 대법원장 아버지, 법원에서 모욕당해. 된장 냄새 난다며 쫓겨난 76세 노인. 아들 손자 보러 왔다가 망신당한 할아버지.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0분 만에 100만 뷰, 1시간 만에 500만 뷰.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게 나라냐? 법원이 이래도 되는 거냐?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눈물 난다. 저 이 과장 놈 당장 파면시켜라. SNS는 더 뜨거웠습니다. 샵 된장 냄새 자부심. 샵 우리 아버지도 된장 냄새. 샵 법원은 사과하라.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 사진을 올리며 연대를 표현했죠. 우리 아빠도 공장에서 일하셔서 기름 냄새 나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셔서 음식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고등법원 이과장 파면 요구합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50만 명이 동의했어요. 역대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2시, 국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사법부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야당 대표가 목청을 높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법사위 긴급 소집을 요구합니다.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국민 정서를 무시한 법원의 오만함을 규탄합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장한석 부장판사 비리 의혹 추가 제보. 익명의 제보자가 추가 자료를 공개한 거예요. 장한석이 받은 뇌물 리스트, 조작된 판결문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실화냐? 수백억을 받았다고? 판결을 돈으로 샀다는 거잖아. 법원이 이 지경이었어?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TV 뉴스 특보. 안녕하십니까.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장한석 부장판사가 10년간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화면에 장한석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한때 정의의 판사로 불렸던 그의 과거 사진들, 그리고 현재의 추악한 모습이 대비되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장한석 부장판사가 된장 할아버지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간 시청률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였어요.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저녁 7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 개혁을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정권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시각, 장한석의 집. 한석은 TV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위스키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로펌 대표들, 뇌물을 준 기업인들, 모두가 그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한석은 받을 수 없었어요. 아니,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검찰 특수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한석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 스캔들의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께 사과하라. 장한석 구속하라. 사법부 해체하라. 극단적인 주장들도 나왔어요.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컸던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썩어빠진 권력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죠. 새벽 2시. 준호는 아직도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을 봤으니까요.
그 눈물은 누군가 닦아줘야 했으니까. 순간 준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도 곧 알려지겠지. 제보자라는 게.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3개월 후 서울 종로 전통시장. 철수의 된장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할아버지, 된장 1kg 주세요. 저는 2kg이요. 철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의 가게는 정의의 된장집이라 불리며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그냥 평범한 된장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소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검은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지연이 내렸어요. 대법원장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죠. 그녀의 뒤를 이어 민준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식 판사가 된 민준이었어요.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전 사건 이후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철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미소 때문이었죠. 우리 딸, 왔구나. 민준이도. 세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대법원장의 손으로 된장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네. 우리 딸이 손재주가 있구나. 순간 지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된장 냄새가 싫어서 도망쳤던 그 시절이.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철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 첫 판결을 했어요. 그래. 어떤 사건이었니? 임금체불 사건이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이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대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했어? 당연히 노동자들 편을 들었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라고.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장한석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법 역사상 최고형입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한석의 모습이 비쳤어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는 이제 초라한 죄수가 되어 있었죠.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야.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지연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도 용서해야지. 미움을 품고 살면 내가 더 힘들어.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45년간 된장을 발효시키며 배운 지혜였죠. 시간이 모든 것을 순화시킨다는 것을. 된장도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이 나듯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 한석 씨도 감옥에서 반성하겠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옹이 된장가게 자리에 한국 전통 된장 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배우는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박물관 조감도가 공개되었어요. 1층은 전시관, 2층은 체험관, 3층은 교육관. 그리고 옥상에는 된장 발효장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죠. 철수는 명예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뭘 가르치겠니? 그냥 된장 담그는 법이나 보여주지. 하지만 철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개관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의는 된장처럼 오랜 시간 발효되어 완성된다. 김철수. 철수의 육성 안내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된장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냄새는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관람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어린이가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희 아빠도 공장에서 일해서 기름 냄새가 나요. 그것도 자랑스러운 거죠? 철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 기름 냄새가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야.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대법원장의 신분도, 체면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된장 냄새가 자랑스러웠어요. 저녁 무렵, 박물관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철수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요리들이 차려졌죠. 된장찌개, 된장불고기, 된장쌈밥. 맛있다. 이게 진짜 된장 맛이구나.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어요. 민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된장 냄새에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그 순간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된장 항아리들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45년. 긴 세월이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된장 냄새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그 냄새로 가족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냄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니까. 지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민준도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된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냄새였고, 정의의 냄새였으며,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하지만 박물관의 불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잘 지켜봤지? 우리 애들 다 잘 컸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